안녕하십니까.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푸른말의 해가 열렸습니다. 한겨레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새해는 여느 때보다 더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한 해가 너무도 길고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한 새 정권의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 퇴행을 거듭한 이명박 정권의 5년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란 바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철저한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대선을 위한 눈가림용 구호였음이 판명났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빌렸던 가면을 벗어던진 박근혜 정권의 본색은 이명박 정권보다 더 퇴행적이고 더 몰역사적이었습니다. 극우 농객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데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정권의 극우적 색채는 공안검사 출신을 주요 요직에 포진시킨 데 이어 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등용함으로써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극우 주도 체제 아래서 정치는 실종되고 1년 내내 공안 정국이 휘몰아쳤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국민 참정권을 유린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1년 내내 종북몰이로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진보 정당에 대한 해산이 논의되고 공권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유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구구 세력조차 비웃는 역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도 이 정권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집권 반년도 안 돼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던져 버리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줄푸세의 본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기도하고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 선고를 받은 시장만능주의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그 덕에 재벌들은 배를 불렸지만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신음하는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권이 고끌어가는 폭주기관차가 되도록 방치한 정치권의 무능도 한몫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일찌감치 정권의 시종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안 세력이 돼야 할 야당은 그런 집권 세력에 끌려가는 무기력만 연출했습니다. 새 및 안녕들 하십니까란 한 대학생의 물음에 안녕치 못하다는 대답이 전국을 뒤덮은 것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지난 1년을 견뎌온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안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퇴행을 방치해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진 기어를 넣고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 1차적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호의 기관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박정희 시즌2가 아닌 본연의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70년대가 아닙니다. 21세기 하고도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시대에 역사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이끌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장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소감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지역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난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군사적 힘을 과시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맞서는 것이 일본의 세계에 대한 기여라고 도발하고,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다오위다오를 사수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태평양으로 귀환을 선언한 미국은 배팅 제대로 하라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국제적 갈등의 파고를 무사히 넘으려면 우리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기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극우 세력과의 단절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극우에 휘둘려 국민 대다수를 소외시킨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합리적 보수 세력을 다시 껴안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야당을 위시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대외 관계와 대북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한반도를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제2인자까지 처형하는 극단적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겉으로는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된 듯 보이지만 이는 역으로 내부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잠복돼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북과의 소통을 긴밀히 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어제 신년사에서 우리 쪽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안보 태세와 위기 관리 체제를 강조했을 뿐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진정한 위기 관리는 단순히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박 대통령이 제대로 수행하도록 견인할 책임은 야권 등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시민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집권 세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없이 더 나은 삶이 저절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